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 친구한테 오랜만에 카톡이 왔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컨텐츠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카톡 내용을 보면은 친구는 요즘에 하락장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종목을 이야기하는데 모두 다 성장주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주나 배당 ETF는 없냐고 물어봤더니 잠시 조용히 있더니 결국에는 없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배당 관련된 종목을 담아보자고 말해줬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확인하고 투자해보라고 권장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내 계좌가 너무 성장스러우면 배당스러움을 섞어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언제나 내 계좌의 밸런스가 중요한데요. 이참에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든든한 국내 고배당 ETF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배당주의 사이클인데요. 배당주는 1년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씩 배당을 주니까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클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종목 두 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인데요. A리츠랑 쌍용양해입니다. 지금 1년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우선 3월부터 한 8월까지는 기업 가치 구간이라고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받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8월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연말에 배당을 위한 그래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 구간이라고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달 되면은 당연히 배당을 받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평가 구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월부터 지금 이 3월까지가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배당은 보통 이럴 때 매수해 놓은 게 좋습니다.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했다가 한 8월, 9월, 10월 되면은 그쯤부터 기사나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당주 막 오르기 시작했다. 배당주에 관심 가질 때 이러면서 나올 때는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매도를 할까 말까 고민해야 될 텐데요. 그 매도의 기준은 배당 수익률에 관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사놨는데 배당 수익률 말고 지금 현재 20% 30% 올랐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다고 생각하면 30%에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을 9% 받겠다고 30%의 수익을 다 반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식으로 그때는 한 9월 10월쯤에 배당 수익률 대비 내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지켜보고 배당 매력 구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계속 꾸준히 배당을 받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배당 주식을 사야 될지 혹은 배당 ETF를 살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두 개를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당 주식과 ETF의 차이는 주식과 ETF 차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기업에 생사를 같이 할 건지 혹은 여러 개의 기업에 함께 투자해서 분산 효과를 노릴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배당 기업 중에 국내에서 정말 든든한 배당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같이 함께 한 배를 타도 되지만 조금 불안하다. 내가 10년, 20년 보기는 조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ETF에 편안하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배당 주식은 직접 사니까 당연히 보수가 없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는 거는 배당 소득세. 소득세는 둘 다 똑같이 떼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 ETF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배당 기업에 직접 투자하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 배당주 찾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금융에 들어오시면 국내 증시에 배당을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에 배당 받는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1, 2, 3년 전에 어떤 배당금을 줬는지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 갔는지 혹은 배당이 중간에 끊기지 않았는지 요걸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3년만으로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종목을 선정했다면 그 종목을 세분화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로에 들어가면은 이런 사이트가 뜨는데요. 여기 보셔서 주식의 배당 내역 검색에 들어가서 기업명을 치고 나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배당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맥커리 인프라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맥커리 인프라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배당을 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주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제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정말 배당주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땡땡땡 고배당주 이런 거 사면 되는 거지? 라고 묻더라고요. 땡땡땡 고배당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4개만 살펴보게 되면은 아리랑 고배당, 코덱스 고배당, 하나로 고배당, KB스타 고배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배당주는 다 같은 고배당주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탑10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리랑 고배당주에는 금융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5.7%, 신한지주가 5% 이런 식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덱스 고배당주를 보게 되면은 탑10 기업 중에 1위부터가 다르죠. 대신증권 우가 4.5%, 그 다음에 동부건설이 2%대 이런 식으로 비율조차 다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로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또 금융주가 아니라 KT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 KB스타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28.8%의 비중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땡땡땡 고배당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배당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배당주라고 다 같은 게 아니라 내 성향에 맞는 고배당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테마를 한번 정해보면은 우선 아리랑 고배당주는 금융주 중심의 투자를 원한다면 이쪽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주는 우선주가 들어가 있어서 변동폭이 좀 작은 고배당주를 원한다면 코덱스 고배당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로 고배당은 배당도 배당이지만 성장을 같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하나로 고배당 괜찮습니다. 그리고 KB스타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삼성 중심의 투자를 하고 싶다. 그 중에 고배당을 같이 끼고 싶다. 그러면은 KB스타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성향에 맞춰서 고배당주도 선택하는 이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각 증권사별로 밀고 있는 고배당주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4개의 증권사에서 밀고 있는 탑10 기업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요겁니다. 있다면 당연히 그 종목들은 증권사에서 인정한 배당 기업이겠죠. 안타깝게도 4개의 증권사에서 모두 겹치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3개의 증권사에서 겹치는 기업이 3개나 나왔습니다. 그 기업들을 간단히 보게 되면은 SK텔레콤, 쌍용양해, 하나금융지주입니다. 배당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3개의 기업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선정한 국내 배당 ETF 탑4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없으시겠죠? 믿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랑 고배당 ETF입니다. 배당 ETF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이 1693억 원으로 배당 ETF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ETF라고 할 수 있겠죠. 보수는 0.23%이고 최근 3년간 분배율을 보게 되면 3년간 꾸준히 증가해서 2020년에는 5.51%의 배당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3년간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코로나 때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 중에 있지만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완벽히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탑5의 기업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봤지만 역시나 금융주가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쌍용양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고배당 기업을 두루 갖추고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덱스 배당가치 ETF입니다. 시가총액은 1668억 원이고 보수는 0.3%입니다. 배당가치 ETF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서 2020년 분배율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3.25%의 배당을 줬습니다. 배당뿐만 아니라 성장이라는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배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차트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모두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역시나 성장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주가 상승을 이렇게 크게 나타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투자하는 기업을 살펴봐야겠죠. 탑5의 기업을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17.6%, 기아차의 6%, 포스코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성장 기업을 같이 담고 있죠.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는 배당을 3%대 줬고 기아차는 2%대, 포스코는 4%대 줬습니다. 이렇게 배당과 성장을 같이 하는 기업을 담고 있는 게 코덱스 배당가치 ETF입니다.
세 번째는 KB스타 대형 고배당 10TR입니다. 이름이 상대적으로 길죠? 우선은 한국 ETF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름의 모든 투자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KB스타라는 말은 여기서 KB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형 고배당 10은 대형 고배당 기업 10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TR이라고 붙었는데요. TR은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ETF는 988억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보수는 0.15%입니다. TR 상품이니까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은 편인데요. TR을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에 대해서 분배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분배금을 투자자한테 돌려주지 않고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TR이라고 합니다. TR의 약자는 토탈 리턴의 약자인데요. 배당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하니까 이렇게 내가 재투자할 생각이다. 그리고 금액을 맞춰서 다시 넣는 게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런 TR 상품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분배금을 재투자하니까 복리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 또 하락을 했었는데 요즘에 대형주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차트도 급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을 보게 되면은 탑5의 기업을 먼저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25.4%, 삼성전자가 24.9%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대차, 포스코, KB금융 그리고 나머지 5개의 기업도 마저 보여드리면은 신한지주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 하나금융지주, KTNG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의 기업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KB스타 대형 고배당 10TR도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입니다. 배당주를 말하는데 리츠 상품을 빼면 섭섭하겠죠? 국내 대표 리츠 ETF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610억 원이고 보수는 0.29%입니다. 최근 분배율을 보면은 각 분기마다 분배금을 지급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맥커리 인프라도 그렇고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한 분배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0.2%부터 3.4%까지 1년에 정말 다양한 분배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5%대 배당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가 차트를 보면은 역시나 코로나 때 하락을 했었고 지금 거의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투자하는 기업 탑5를 보게 되면은 맥커리 인프라의 16.7%, 롯데 리츠의 14.8%,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상품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ETF를 보면서 분기마다 배당을 주니까 국내 주식으로 월 배당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를 보면은 4, 5, 8, 11월에 배당을 주죠. 그리고 맥커리 인프라는 2월과 8월에 배당을 줍니다. 그리고 좀 튼실한 회사 쌍용 양해를 넣어봤더니 4, 5, 8, 10월에 줍니다. 근데 이 10월 달은 10월에 줄 때가 있고 11월에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10월에 준다고 쳐봤는데요. 이렇게 하고서 좋은 기업인데 배당을 꾸준히 줬던 기업들을 찾다 보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채운 달이 상당히 많은데요. 1, 3, 6, 7, 9, 12월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반면에 미국에서는 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결해주는 월배당 ETF까지 나온 상태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배당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배당 ETF 총정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꼭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 정석인 고배당 ETF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고배당주, 코덱스 고배당,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 있었죠. 그래서 고배당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이런 쪽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 아니다 나는 성장도 노리고 싶다 그러면 배당 플러스 성장 ETF를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치 그리고 대형 고배당 10TR 고배당주들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 맞는 옷을 입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아차 등을 투자하고 계시다면 배당 성장주가 아니라 고배당 ETF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옷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하락장에 따뜻한 난로가 되어줄 배당 투자도 함께하면서 밸런스 있는 지혜로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